안녕하세요, 파카TV의 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로지텍사의 K380과 아이노트사의 엑스폴딩 레이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로지텍사의 K380입니다. 이 제품은 2015년 10월에 한국에 출시를 했고요. 출시되고 나서 이 키보드가 블루투스 키보드의 정석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로 인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2019년 3월 27일에는 핑크 색상과 화이트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추가가 되어서 총 4가지 색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거는 제일 기본 색상인 블랙이고요. 키보드 가격은 한국 정품의 경우 35,000원, 그리고 병행 수입의 경우에는 32,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2017년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일본어 키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중국에서 샀는데 왜 일본어 키보드지? 로지텍 K380 일본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가 생각보다 많이 짧아요. 한국어 버전은 이 두 개의 키까지 모두 다 스페이스바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Alt와 컨트롤러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가로 129mm, 세로 길이 124m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일 두꺼운 것을 쟀을 때 13mm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서 총 418g으로 측정이 되고요. 배터리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395g으로 확인됩니다. 생긴 거에 비해서는 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 확실히 들어보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AAA 사이즈 건전지 2개로 작동이 되고요. 최대 2년이라는 사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키보드를 2017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사서 그때 현지에서 구매한 다이소 건전지 2개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 보면 최대 시간이 한 2년 정도 될 것 같네요. 키타입은 펜타그래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타그래프는 키캡 하단에 X자 모양 구조물이 위치해서 이러한 구조물이 키캡을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펜타그래프 방식의 특징은 키보드의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짤깍짤깍 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느낌, 소음이 일반 노트북보다 조금 덜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의 키캡을 자세히 보시면 알파벳이 있는 부분에는 오목하게 파여 있고 밑에 기능 키들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할 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 키보드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멀티 페어링을 3개의 기기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멀티 페어링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판에는 밀림 방지용 고무가 총 4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할 때 무게도 무게지만 밑에 고무판이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안정감이 있는 타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감을 주는 무게와 조금 애매한 부피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 점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캡슐 키를 사용했을 때 표시하는 지시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크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노트사의 엑스폴딩 레이저입니다. 이 제품은 대략 2016년 10월 정도에 정식 출시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인터넷에서는 34,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차원에서는 K380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펼쳤을 때 가로 길이 330mm, 세로 길이는 대략 110mm입니다. 펼쳤을 때의 두께는 대략 6mm로 확인되고 있고요. 접었을 때 가로 길이는 최대 165mm, 세로 길이 102mm, 두께 12mm 정도로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K380과 나란히 놓았을 때 가로 길이는 조금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로 길이는 K380보다 조금 더 짧습니다. 두께의 경우에는 접었을 때는 K380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펼쳤을 때는 K380의 거의 절반가량 되는 두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접었을 때는 K380의 절반가량 되는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지텍 K380의 아이패드 미니 5를 같이 들고 다니게 되면 가로로도 길이가 너무 길고 두께도 훨씬 두껍고, 아이패드 미니 5 같은 경우에는 한 3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키보드가 400g이 넘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는 뭔가 애매한 느낌. 그래서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었으면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엑스폴딩 레이저는 펼쳤을 때에는 아이패드 미니 5보다 훨씬 길지만 접게 되면 아이패드 미니 5보다 작고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을 뿐더러 무게도 아이패드 미니 5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참 편한 것 같아요. 제품의 무게는 165g이고요. 펼쳤을 때에는 165g이네요. 네, 접었을 때랑 펼쳤을 때랑 무게는 동일합니다. 이 제품은 K380과는 다르게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최대 대기 시간은 30일, 최대 연속 사용 시간은 40시간, 그리고 충전 시간은 2시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총 5일을 일했을 때 마지막 날에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연속 사용 시간은 40시간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 또한 키타입은 펜타그래프 방식이고요. K380은 원형 키캡을 사용했지만 이 제품은 일반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네모난 키캡을 사용하였습니다. 비교적 짤깍짤깍 소리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이렇게 접었다가 펼쳤다가 할 수 있어서, 거꾸로 말했나? 휴대성이 참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K380과 마찬가지로 총 3대의 기기를 멀티 페어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서는 캡슐 키를 눌렀을 때 파란불이 들어와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연결했을 때 한영 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애플 제품에서도 캡슐 키를 누르면 한영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글과 영어를 제외하고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캡슐 키로는 2가지 언어밖에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야 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한영 키를 눌러서 모든 언어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 자체의 부피나 무게도 크진 않지만 거기에 한 번 더 접을 수 있고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한영 키를 지원하는 것도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타이핑을 할 때 조금 안정감이 없다는 것과 키감이 K380보다는 조금 가볍고 짤깍짤깍 소리가 많이 나서 도서관이나 카페 등의 조용한 곳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눈치가 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키들을 없애거나 통합을 해버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ESC와 딜리트 키를 펑션 키와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특히 엑셀 작업할 때 ESC와 딜리트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과 연결해서 썼을 때 정말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개의 키보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키보드 다 좋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마감이나 품질은 K380이 훨씬 좋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들고 다니기에는 엑스폴딩 레이저 쪽이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엑스폴딩 레이저는 애플과 연동성이 참 괜찮다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목적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제품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